안녕하세요, 쇼삼백입니다. 쇼핑몰 고수들은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은 제품인데요, 왼쪽 판매자는 7,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오른쪽 판매자는 29,900원,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판매자가 100배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케팅 역량 차이 때문인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쇼핑몰 초보자분들 위한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날짜가 지남에 따라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데 업데이트된 거는 반영해서 다시 보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썸네일만 봤을 때는 왼쪽 제품 이미지가 더 이해가 빨라요. 이 사람 누워있으니까 목에다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제품은 딱 제품만 보이잖아요. 그냥 네이버에서 일반적인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갔으면 저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살 것 같아요. 후기가 오른쪽이 좀 더 많긴 한데 사실 평점은 사실 똑같고 가격도 왼쪽이 더 싸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마케팅 역량 차이로 말씀드렸는데 먼저 데이터 좀 보고 갈게요. 아이템 카운트로 보고요. 한 달 검색수 1100회 정도가 나와요. 월 매출이 1억 이상인데요, 검색수 대비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검색수는 적은데 매출이 높은 거 보니까 제가 검색한 키워드로는 메인 키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메인 키워드가 이제 목 마사지기더라고요. 검색수 2만 이상이고 월 매출은 5억 이상입니다. 큰 시장이고 또 경쟁이 치열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풀료가 있는 카테고리죠. 3년 데이터를 봐도 이쪽에 뭐 꾸준히 수요가 있었고 성장 추세 요즘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요. 여성 비율 높은데 3040분들이 많이 사. 어떻게 잘 팔 수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이 제품 메이커가 궁금해졌습니다. 중국 소싱이더라고요. 그래서 1688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18위안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위안화가 200원 정도니까 부가세 다 해서 넉넉하게 3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18위안 곱하기 300원 하면 5,400원 정도, 대략 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000원에 소싱해서 왼쪽은 8,000원에 팔고 오른쪽은 3만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100배씩 차이 나죠. 그 이유를 봤을 때 뭐 크게 보자면 왼쪽은 그냥 상품 올렸으니까 잘 팔려라 뭐 그런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고객이 있는 곳을 찾고 그들의 욕구를 하나씩 건드린 걸로 보입니다. 내 제품은 어떤 고객이 주로 쓸 건지 생각해보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또 보고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건드릴지 다 이런 거 고민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제품이 목 관련이었잖아요. 목에 고민 있는 고객들은 누굴까요? 마케팅 채널 쪽으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는 설명할 쉽게 네이버 카페로 일단 예시를 들겠습니다. 근데 실제 아까 3만원으로 판매했던 판매자 메인 채널은 당근이랑 네이버 GFA였어요. 카페로 예시 드리면 네이버 카페 중에 이제 허리, 목, 척추 관련 카페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3040 직장인일 거고요, 아니면은 3040 직장인들의 이제 부모님이 목이 아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계속 아파지니까.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는 수술 전에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덜 아플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운동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을 거예요. 목적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40몇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명확하다 보니까 속을 걸 알고도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겠지, 저번 건 나한테 안 맞았는데 이번 건 좀 맞을 것 같아, 저번에 산 건 엄마가 안 쓰던데 이건 좀 쓰지 않을까? 내가 혹은 가족이 아프다 보니까 뭔가 좋다 싶은 거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구매합니다. 아시겠지만 마사지기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하나 산 사람은 없어요. 하나 사면 만족 못해서 딴 거 사고 또 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군은 설령 속을 것 같아도 구매합니다. 왜냐면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몇만원, 뭐 1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허리 아프거나 이제 목 아프거나 이렇게 아파보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허들을 낮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 그래서 구매할 이유를 하나씩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일단 무료 반품 교환해 준다고 볼게요. 아까 그 3만원에 판매한 사람은 무료 반품 교환 다 해준다고 했는데요, 셀러 입장에서는 반품 교환이 많을까봐 잘하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구매 전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고객 인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품 긴가민가인데 뭐 사볼까? 근데 무료로 교환이나 반품이 되네, 나한테 안 맞더라도 반품하면 되니까 사보지 뭐, 이렇게 스스로 설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낮은 가격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싸구려 같으니까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너무 싸면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이라도 삽니다. 가격이 엄청 비싼 게 아니라면 더 찾기 귀찮아서라도 그냥 검색 안 하고 삽니다. 1, 2만원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그거 일일이 따지기 싫으니까요. 이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인데요, 물론 일부는 이제 최저가 찾아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역행자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한 뭐 더 싼 거 있다고 하면서 뭐 고객이 컴플레인 건다 그러면 그냥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객이 얼마 될까요? 제품이 나쁘지 않다면 반품률 5%도 안 될 거예요. 무료 교환 반품하면 매출이 2배가 될 건데 반품 5%도 안 된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5% 이상 이제 반품이 된다고 치면 그 제품이 이상이 있는 거니까 그 제품 팔지 마세요. 아까 네이버 카페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어요. 제품 사진 넣고 뭐 이거 써보신 분 계신가요? 좋나요? 이런 제목으로 호기심으로 클릭하게 만들고요. 본문에서 설명하고 사용해 봤는데 물건이더라, 여기에 정착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 소싱 전이라면 내가 먼저 고객의 욕구를 상상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비싼 제품을 찾아서 거기 댓글들 보면서 고객들의 욕구가 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이랐다면 목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가입해서 이들의 욕구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네이버 카페처럼 이거 좋나요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면서 소싱 전에 고객들 반응이 어떤지도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면 그걸 소싱해도 되고요. 만약 이미 뭐 내가 제품을 소싱을 했다면 비슷한 주제의 카페나 여러 커뮤니티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걸 건드리는 후킹 포인트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도 녹이고 마케팅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약간 다른 제품, 거의 비슷한 제품에 말해볼게요. 이거는 보통 브랜딩으로 많이 하죠. 브랜드도 종류 여러 가지 나뉩니다. 뭐 무늬만 브랜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인식해주는 브랜드로 보통 나뉘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요. 일단 바카스를 예시로 설명할게요. 바카스, 핫식스, 몬스터 에너지, 레드불 이런 거 다 같은 성분이거든요. 탄산이 들어갔다든지 뭐 용량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 거의 같은 제품인데요. 근데 마케팅으로 아예 다른 욕구를 가진 고객들로 나뉘어 버렸죠. 바카스는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하고 마시는 거, 피로회복제 이런 느낌. 핫식스, 레드불 이런 거는 공부 빡세게 하기 전에, 일 빡세게 하기 전에, 밤새기 전에 마시는 좀 더 젊은 느낌을 주고요.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 다른 상품으로 인식이 돼요. 가격도 다르겠죠. 이걸 우리 셀러한테 또 적용을 해본다면, 에너지 드링크는 사실 기업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 적게 할 수 있어야겠죠. 가장 쉬운 거는 무늬만 브랜드입니다. 그냥 상표 때깔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제품이면 소싱처 요청해서 로고 각인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한국 제품을 예시를 들게요. 음료로 말하자면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식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스틱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캔 같은 경우는 이게 랩핑하는데 물량이 많아서 MOQ가 엄청 많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보통 비닐이죠. 비닐 같은 건 이거 바꾸는데 돈 별로 안 들거든요. 이렇게 MOQ 작은 걸로 해서 새로운 브랜드 만들 수 있어요. 유자, 즙, 무슨 뭐 매실청, 무슨 식혜, 무슨 차, 뭐 여러 브랜드 많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가장 뭐 쉽게 또 생각하면 포도즙 있잖아요. 포도즙. 집 주변에, 옛날 집 주변에는 건강원이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만든 용기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쪽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럴싸한 땡땡 포도즙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그럴듯한 스토리 붙여서 이제 좀 더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걸 눈에 좀 보이게 하는 명분으로는 뭐 해썹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삼다수나 에비앙이나 사실 물의 성분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뭐 플라스틱병 까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물이고 미네랄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플라스틱 깔렸는데. 이것도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면 막 구별하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다른 느낌을 주죠. 가격 에비앙이 월등히 비싸잖아요. 명품 버터라고 해서 기버터, 라꽁 비에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이 버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실제 유럽적 기업의 그냥 버터인데 한국에 수입 올 때 명품 버터로 포지셔닝해서 팔 수도 있어요. 스토리 입히기 나름인 거예요. 유럽이니까, 선진국이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저긴 좀 더 고급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분으로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다른 예시긴 한데, 우리가 전설적으로 생각하는 잡스 형님도 사실 비싼 걸 했습니다. 차고에서 창업한 애플 다들 아시죠? 이거 젊은 날의 잡스 형님인데, 애플 공동 창업자 워디니악이 말했어요. 실제 차고에서 개발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차고는 그냥 물류 창고 정도 쓴 건데 거기에서 개발한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케팅한 겁니다. 차고에서 만들어진 애플 컴퓨터, 뭔가 실리콘밸리 신화처럼 느껴지고 20대가 열광한 스토리 아닌가요? 이게 마케팅인 겁니다. 내 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스토리 있으니까 어때? 갖고 싶지? 이런 거죠. 결국에는 어떤 욕구를 건드릴지, 타겟을 어떻게 잡을지, 또 여기 어떻게 스토리를 녹일지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아니면 거의 같은 제품인데 약간만 다른 제품이라도 판매자에 따라서 100배 매출도 나올 수 있고 그저 그런 매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소싱하면 매입한 가격의 3배수로 팔아야 된다고, 팔아야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요. 꼭 3배수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죠. 납득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면 비싸도 잘 팔립니다. 저도 4,000원 소싱 제품을 3만원에 팔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